안녕하세요. 전라도에 살고 있는 아무개입니다. 라디오 사연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던데 저 역시 쑥스럽지만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써볼까 해요. 가난하지만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이지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어려서 그렇게 여유 있는 형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를 하시며 삶을 개척해 나가는 부모님을 보며 본받을 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엄마와 아빠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면서 늘 주말에 쉬는 날이면 보육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며 불우한 아동들을 많이 도와주었거든요. 저 역시 엄마 아빠를 따라다니며 아이들한테 동화책도 읽어주며 놀아주었던 것이 계기가 되어 어린이집 교사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준비하였고 소탈한 남편이었지만 시댁은 정말 잘 살았어요. 제가 그 집안에 시집가는 것을 제 친구들은 봉잡았다고 표현을 하며 부러워하더라고요. 너 진짜 봉잡았다. 어디서 그런 신랑을 얻니? 그래도 그 정도 사는 집이면 시댁이 보통은 아니겠다. 아무래도 좀 격이 같이 맞는 집이랑 결혼시키고 싶어 할 거 아니야. 너 마음고생 좀 하겠는데? 괜찮겠어?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 아니야. 그래도 어머님도 그렇고 다들 고상하셔서 절대 그러지 않으셔. 오히려 잘해주시는걸?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머, 그런 집이 인품까지? 훌륭하단 말이야. 더할 나위 없다 정말. 너 땡 잡았어 기집애. 너희 부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니까 네가 드신 복을 받나 봐. 아휴, 난 언제 시집 가나? 너까지 가면 난 진짜 혼자인데. 섭섭한데 정말 축하해. 친구들은 부러워하면서도 걱정을 하였지만 친구들 앞에서 내색은 할 수 없었어요. 사실 시어머니의 모진 반대 끝에 결혼을 강행했었거든요. 남편과의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모든 게 눈에 보이지 않았었고 그렇게 미운 털이 제대로 박히게 되었답니다. 처음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님이 대놓고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였지만 저희 아빠는 끝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꾹 참았습니다.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 좋았지만 사랑이 뭔지 부모가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 포기가 안 되었어요. 아휴, 순대 냄새. 아니, 이런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옷이라도 사 입고 오시지. 영훈이 너 옷도 한 벌 안 사드렸니? 아니에요. 영훈이가 사준다는 거 제가 말렸습니다. 사이도는 돈 아닌가요? 그래도 집에서 제일 깔끔한 거 입고 온 건데 아무래도 42년 동안 장사만 하다 보니까 그런가 보네요. 언짢으셨으면 죄송합니다. 기분 푸셨으면 해요. 제가 풀고 말고 할 게 있나요? 어쨌든 영훈이가 그렇게 죽자 사다 매달리니까 허락은 합니다. 참고로 예단은 안 하셔도 돼요. 고 묻은 돈으로 예단해봤자 어차피 제 눈에 차겠습니까? 그냥 몸만 와도 되니까 그리 하세요. 전 할 말 끝났는데 일어날게요. 엄마, 무슨 매너가 이래요? 장인어른,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가 덜 되셔서요. 어디서 큰 소리야? 가정교육을 내가 그렇게 시켰니? 내가 지금 얼마나 참고 있는데 네가 어딜 나서 나서기에? 저 성인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나오셔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결혼이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휴, 여자의 눈이 돌면 애미애비도 모른다더니. 그래, 어디 한번 네가 그렇게 원하는 결혼 어디 한번 해봐.
그날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고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죽도록 사과해야 했어요. 형편이야 어차피 다른 형편이니 그렇다 치지만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대학이라도 갈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절 결혼시키는 것에 마음을 무거워했지만 저 역시 꼭 잘 살 거라는 다짐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패기로 남편과 절대 헤어질 수 없다는 일념 하나로 결혼까지 강행한 것이에요. 절대 후회하지 않겠다고 다짐 또 다짐하였어요. 이 결혼 꼭 해야겠니? 보통이 아니시던데. 뭐 형편이 조금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니까 엄마도 부담스러워. 그리고 네가 그렇게 꼭 그런 집 가서 기죽어 지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영훈이 참 마음에 드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어머님, 제가 진짜 은선이 행복하게 해줄게요. 엄마가 지금만 저러시지 정말 괜찮아지실 거예요. 제발요. 어머님, 아버님마저 이 결혼 반대하면 저랑 은선이 정말 힘들어요. 제발 저희한테 등불이 되어주세요.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네가 그렇게 말하니 믿어야겠지. 우리 은선이 눈에서 눈물 빼는 일 없도록 해줘. 이게 하나밖에 없는 내 소원이니까. 엄마, 아빠 고마워요. 그리고 나 진짜 보란듯이 잘 살게. 나중에 시어머니가 나 정말 좋아지게 만들 거니까 두고 봐요. 결국 저희 부모님도 두 손 두 발 닫은 결혼이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였고 결혼식장에서 헤어지는 순간까지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께 단 한 번의 미소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들 또한 결혼식에 와서 시어머니 표정이 왜 저러냐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참 수치스러웠지만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마음 하나로 버티고 버틴 시기였어요. 하물며 우리 미술관 큐레이터보다도 학력이 낮잖아? 내가 너한테 장가 보내려고 막내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키운 줄 알아? 뭐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이해합니다. 그래도 영훈 씨랑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게요.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너도 아들 낳아봐. 내 속이 안 뒤집히게 생겼나? 시장에서 순대국집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정말. 말도 안 되지. 저희 부모님 그래도 평생 순대 파시면서 남들 도와 봉사하시고 사신 분들이에요. 좋게 봐주세요. 정말 멋진 분들이거든요. 단지 금전적인 기준이 어머님께 미치지 않는다는 건데 참 돈에 울고 웃는 어머님이 제가 보기엔 더 교양 없어 보이네요. 뭐? 그깟 순대 팔아서 얼마나 남는다고? 하여간 오지랖은. 그리고 냄새나게 순대를 어떻게 먹니? 넌 그런 거 먹고 자랐을지 몰라도 우리 집은 순대 같은 건 입에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영훈이 데려다가 그런 거 먹일 생각 마라. 격 떨어지니까. 재수씨 부모님들은 참 좋겠어요. 가난한 부모라도 이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마울 거예요. 참나. 시어머님 무조건 격식을 따지셨는데 시댁은 대대로 화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시어머니가 물려받아 운영 중이었고 화랑을 운영 중이어서 그런지 웬만한 집안의 자녀들과 부모들을 모두 알고 지내면서 남편의 짝꿍을 살펴봤다고 하였죠. 그렇게 며느리 자리에 공을 들일 때 하필 남편은 저를 만나 결혼을 강행한 거예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 시어머니는 그렇게 절 구박하시며 늘 업신여기게 된 것이죠. 결혼하면 나아지겠지라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로 가면 심해졌고 힘들었어요.
워낙에 며느리 자리에 기대치가 높았던 분이어서 그런지 저를 미워하는 강도는 줄어들진 않았고 더욱더 괴롭힘의 연속이었죠. 지금 같아선 절대 버티지 못할 것 같은데 그땐 뭐가 그렇게 버틸만 했는지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 자신 참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너 이번 주말에 화랑 나와서 청소 좀 해라. 너도 이 집안에 뭔가를 해야 하지 않겠니? 그림 볼 줄 모르는 눈이니까 청소라도 해. 매일 영훈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아주 칠렐레 팔렐레 신났지? 이런 거라도 해야 네가 분이 풀리는 것 같아. 이런 거라도 해야 내가 분이 풀릴 것 같아. 청소야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는데 어머님이 일부러 그렇게 저를 부려먹으시는 거라면 하지 못하겠네요. 죄송해요. 어머님 성에 차지 않을지라도 제가 이런 대접받고 사는 걸 알면 저희 부모님들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엄마는 이 사람이 청소부예요? 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엄마가 대우를 해야죠. 집에서 이런 대우 받으면 밖에서도 똑같은 대우만 받는다고요. 애초에 허락을 하시지 마시던가. 왜 이렇게 사사건건 괴롭히는 건데요? 뭐야? 너 영훈이 엄마한테 그렇게 막말할 수 있어? 이럴 수는 없는 거다. 아이고, 내가 우리 막둥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리고 너네 부모님이 속상해 한다고? 말이야 똑바로 해. 이런 집에 널 시집 보내는 너네 부모님이 양심 없는 거지? 너 임마, 당장 엄마한테 사과 못해? 엄마가 널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래서 여자가 잘 들어야 한다니까. 남편 또한 저 때문에 이 집안에서 내놓은 자식이나 다름없었어요. 저와 결혼을 한다고 하는 순간부터 집에서 거의 손절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어머님의 자식 사랑이 워낙 특출나셨기 때문에 결국엔 항복을 하신 거랍니다. 남편한테 미안하고 괜히 이런 결혼을 선택했나 싶었으나 남편과 단둘이 있을 땐 참 행복했어요. 세상 그 누구보다 제일 잘해줬거든요. 꼭 분가하자. 엄마도 아마 분가 허락해 주실 거야. 엄마 돈도 아니고 우리 돈으로 하는 거니까 조금만 참아. 혹시 분가 얘기도 내 입에서 나온 줄 아시는 거 아니야? 나 그래도 어머님한테 최대한 예쁨 받고 싶어서 그래. 당신한테 미안해서 그렇지. 나도 많이 노력하는데도 참 엄마 마음 열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지? 정말 미안해. 남편의 위로에 그래도 울고 웃었던 지난 날이었고 오히려 사방에 적이 많다 보니 저희끼리 참 끈끈해졌어요. 저희가 분가를 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렇게 절 미워하면서 왜 분가에 반대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네가 꼬셨니? 분가하자고? 참나. 얼마나 우리 영훈이에게 빨대를 꽂으려고 분가를 하자고 해? 내 눈엔 보이지 않으면 너 일도 안 하고 우리 영훈이가 벌어다 주는 돈만으로 살려고 하는 거지? 절대 안 된다. 내 아들 아까워서 그럴 순 없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젊은데 당연히 밥벌이는 해야죠. 어머님한테 손 안 벌릴 테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래 엄마. 원래도 분가할 거라고 했잖아. 엄마가 1년만 같이 살자고 해서 이렇게 된 건데 약속한 대로 나갈게요. 미쳤니?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이 넓은 집 아줌마 혼자로 어떻게 케어해? 쟤라도 있어야 잔디 관리며 화분 관리도 하지. 난 이렇게라도 미찌는 결혼한 거 다 뽑아먹을 작정이야. 그러니까 그리 알아.
미치는 결혼을 시켰으니 저의 노역을 뽑아먹겠다는 시어머니의 마인드를 보니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분가를 허락하지 않으니 남편도 답답해 있고 저 역시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박힌 미운털이 분가로 인해 더욱더 심해질까봐 어머님의 말씀에 그냥 따르기로 한 나날이었어요. 저 때문에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가 더욱더 악화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시숙이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꼭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얻을 거라면서 늘 저 보란 듯이 외치셨어요. 어쩔 땐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얘기를 하였고 저와 학벌까지 대놓고 비교해가며 화랑의 작가들을 시숙의 짝으로 견주었죠. 잘 나가는 미술 작가들이 자고 넘쳐. 그림 하나 팔면 얼만 줄 아니? 그런 작가로다가 우리 큰아들 짝을 꼭 맺어줄 거야. 막내 아들도 그런 미술가 하나 점지해 주려고 했더니만 어디서 저런 팔푼이를 데려와가지고 우리 큰아들만은 양보 못해. 그런 작가 하나만 잡으면 우리 화랑도 얼마나 면이 서겠어. 저런 애 며느리로 얻었다고. 넌 꼭 엄마가 점지해준 짝으로다 해. 당연하지. 난 절대 실망 안 시켜. 내가 미쳤어? 그런 여자들을 마다하고 갓바리 같은 여자들을 만나게. 절대 실망 안 시켜. 너라도 있으니 다행이야. 엄마가 너 없었으면 무슨 낙으로 살았겠니? 정말 고맙다, 우리 장남. 사실 내가 조금 마음에 드는 작가가 있거든. 신인 작가인데 아주 사모님들이 난리야. 이 작가 그림 사겠다고. 나이도 어리고 센스도 대박이야. 말 나온 김에 자리 좀 마련해줘요. 쇳불도 당김에 빼렸다고. 하루빨리 날 잡아서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역시 우리 장남이다. 엄마 마음 알아주는 건 너밖에 없어. 이 결혼 잘 성사되면 너도 그렇고 나도 아주 체면 서는 거야. 아주버님과 시어머니는 참 죽이 잘 맞았어요. 허영심이 가득한 것이 아주 똑같았거든요. 내 남편이 저러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여겼고 그렇게 시아주버님도 어머님의 소개에 따라 결혼 준비를 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어머님이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이 집안에 들어올 것 같자 시어머니는 더욱더 저를 못마땅해 하셨고 한편으론 시숙에 결혼할 여자 때문에 아주 기뻐 보였답니다. 어떤 며느리가 저 모자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을까 의아하더라고요. 정말 이해가지 않는 모자였거든요. 너 어떡한다니? 네 형님 될 사람 이 집에 들어오면 너랑 겸상이나 하겠어? 아마 놀랄 거다. 우리 집안에 이런 며느리를 들였나 하고. 널 어디 내놓기 참 창피하단 말이야. 곧 네 아주버님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니까 너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해. 제가 준비할 게 있나요? 그리고 형님 되시는 분은 꼭 좋은 분이시길 바래요. 어머님처럼 학벌과 집안에 연연하지 않고 지성인으로서 사람 대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하는 거죠. 사실 어머님은 부자기만 하지 딱히 겸손은 없잖아요. 뭐라고? 이게? 너 이제 아주 기어오른다. 결혼 생활 3년 정도 하니까 이 시어머니 알기가 개떡 같지? 밖에서 만나면 너랑 애랑 난 겸상도 안 해요. 내가 얼마나 우아 뒤집어지는데 여하튼 난 꼭지돌게 하지 마. 확 이혼시키는 수가 있으니까. 네, 어련하시겠어요. 그 형님 되실 작가분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네요. 모든 것에 속아 결혼을 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어머님 인품, 성품 모두 모르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버님도 마찬가지고. 저라면 무서울 것 같은데. 아,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네요. 재수씨 하나가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 물을 흐려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지. 급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있으면 저희도 다 격식 차리거든요. 뭘 모르고 하는 소리 참 잘 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한 귀로 흘려. 네. 저 역시 아주버님이랑 어머님이 하는 모든 말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겠어요. 그래야 속이 편하니까요. 아유, 저걸 그냥. 아주 이제 좀 이 집에 살았다 이거지? 뻑하면 말됐고, 저놈의 말됐고, 저 입을 그냥 깨매버려야지. 매번은 아니어도 저도 마음속에 할 말들을 가끔씩 하고 나면 그래도 응어리는 지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이 집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죠. 저도 나름 결혼 3년 차가 되어가니 시어머니의 루틴을 다 파악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도 그 작가 아가씨랑 우리 아들이 잘 되어가니 얼마나 좋아.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 아유, 그 작가만 잡으면 진짜 내가 어디 가서 우리 며느리 자랑 실컷 하고 이 화랑도 불려주고 얼마나 좋니. 진짜 너무 감격스럽다 정말. 얼마나 착한지 몰라. 돈을 그렇게 버는데도 겸손하고 얌전하고 스타 작가 맞나 싶더라니까. 엄마가 사람 진짜 잘 봤어. 내가 말했잖아. 그리고 그림이 세령 그 자체야. 사모님들이 환장을 한다니까. 내가 우리 아들이랑 만나고 있다고 입이 근질거리는 걸 참고 있느라 아주 죽겠어. 얼른 결혼식이 잡혀야 예비 며느리라고 당당하게 소개도 하고 그러지. 아마 다른 화랑 관장들이 엄청 부러워할 거다. 그 작가 잡으려고 다들 안달이 났거든. 그런 사람이 내 며느리가 된다니. 시 아주버님과 어머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참 웃겼지만 한편으론 씁쓸했어요. 그렇게 어머님이 바라던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하니 저렇게 기뻐하시고 예뻐하시는구나 싶은 게 사실 많이 작아졌죠. 오히려 결혼 허락을 받을 때보다도 지금 이 순간이 더 작아지고 초라해 보였답니다. 그래도 겉으론 절대 초라해 보이지 않는 척 정말 무던히도 노력했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까? 저희 친정 부모님들이 처음으로 도시에 올라오셔서 이런저런 구경도 하시고 저 사는 것도 한번 보시고 싶다고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 고향이 통영이고 저희 부모님들은 통영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거든요. 그날 장모님, 장인어른 올라오시면 맛있는 것도 대접해드리고 구경도 이것저것 많이 시켜드리죠. 아무래도 이렇게 가게 비우시고 날 잡고 올라오는 게 진짜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잖아. 거리도 멀어서 명절에 잘 가지도 못하는데. 숙소도 좋은데 잡아드리고 이번에 진짜 힐링시켜 드려야겠어. 매일 장사에 봉사에 진짜 본인들 삶이 없으시거든. 내가 진작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그래도 이번에 오시면 진짜 똥똥 잘 챙겨드릴 테니까 기대하라고. 고마워. 당신이 그래도 이렇게 마음 써주니까 너무 고맙다. 아마 엄마 아빠도 정말 기뻐하실 거야. 사이 잘 얻었어. 오랜만에 친정 부모님들이 통영에서 올라온다고 하니 너무 들뜨고 기분이 설레었습니다. 저 역시 시집 와서 친정이 너무 멀어 정말 1년에 한 번 방문할까 말까 했었거든요. 사는 게 뭔지 제가 먼저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부모님이 제가 보고 싶어 가게까지 비우고 올라오신다고 하니 더더욱 마음이 아프면서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올라올 날만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오늘 엄마랑 아빠 올라오셔서 저랑 영훈 씨 저녁 식사 다 하고 들어올게요. 저희 저녁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머님. 누가 신경을 써? 너네 부모님 장사 하루라도 빼먹으면 매출 때문에 큰일 나는 거 아니었냐? 참나, 부자 사이 두니까 얻어먹으러 잘도 오시는구나. 이래서 내가 애초에 결혼을 반대한 거예요. 우리 영훈이가 그 집안 기둥될까봐 겁나서. 저희 부모님 먹고 사실 만큼은 버시거든요. 영훈 씨한테 절대 기댈 일 없으니 그리 아세요. 착각도 자유시네요, 참. 어디 영훈이한테 기대나 안 기대나 보자고. 딸 하나 있는 거 이런 집에 시집 보낸 이유가 있는 거지. 언감생심. 아, 엄마. 그렇게 좀 말하지 마요. 장모님 장인어른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들인데 제가 해드리겠다고 해도 본인들이 싫다고 하실 분들이에요. 그리고 엄마도 좀 기품 좀 지켜요. 돈만 많으면 뭐해? 난 진짜 진선이 보기 창피해 죽겠어. 또 한 번 제 속이 뒤집어지는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날은 부모님이 기분 좋게 올라오는 날이니 정말 기분 좋게 웃으며 맞아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은 멀리서 오면서도 제가 잘 먹는 총각김치와 갓김치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멀리서 올라오셨어요. 아빠가 볼일을 보시러 가고 엄마가 무거운 김치통을 들고 집 앞까지 오게 된 거였죠. 그런데 하필 저와 시간이 안 맞아 저보다 먼저 엄마가 저희 집에 도착하게 되었답니다. 엄마가 도착 후 벨을 누르고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데 현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엄마는 충격을 받으시고 말았어요. 아유, 격 떨어져.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김치를 가져와? 누가 먹는다고 냄새나기 진짜. 이런 집이랑 사돈을 맺지 말아야 돼. 어머니, 명색이 사돈인데 그래도 열어는 줘요. 진짜 뭘 가져왔는지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격 떨어지는지. 아휴, 네가 열어라. 나 저 꼴 보기도 싫으니까. 사람이 그만이 티를 냈으면 알아도 먹을 줄 알아야지. 여기까지 냄새나게. 동영에서 김치통 들고 집 앞까지 찾아오는 엄마를 열어주지도 않고 보내려는 시모였으나 시숙은 조롱 섞이게 문을 열어보라고 했어요. 시숙이 문을 딴 순간 그 광경을 보고 온 집안이 나락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옆에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시숙의 예비 와이프였고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이뻐하던 시어머니의 예비 며느리였어요. 전 뒤늦게 도착하여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의아했지만 곧 어떤 상황인지 파악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웃기고 재밌던지 참 웃음이 나왔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니, 선생님이 말한 사돈댁이 어머님네였어요? 어쩜 이렇게 선생님을 멸시할 수 있어요? 아니, 제가 사람들을 잘못 본 건가요? 전 정말 고상하고 우아한 시어머니와 자상한 남편일 것 같아서 결혼 준비를 한 건데 이렇게 사람 면전에 대고 조롱하다니 그것도 선생님 같은 위인한테 진짜 실망스럽기 짝이 없네요. 해명해 보세요. 아니, 아가.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네가 어떻게 우리 안사돈이랑 같이 올 수가 있어? 너 같은 고급집 화가가 이런 순대 장사하는 여자랑 어울릴 수가 있냔 말이야. 아니, 안사돈이 말해보세요. 무슨 빚 같은 거 졌어요? 우리 며느리한테? 며느리라뇨? 천만 다행이네요. 결혼 전에 이런 모습을 알아서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한테 참 진짜 못할 짓이네요. 안 봐도 상황 딱 뻔한데 어머님이 엄청 무시하셨던 느낌이네요. 대놓고 환경으로 인해 차별한 것 같은 게 느껴지는데요? 기가 막혀. 우릴 그렇게 무시하는 건 알았지만 이럴 줄이야. 내가 후원한 학생입니다. 화가가 됐고요. 참. 생색은 아니지만 평생 없이 살면서 버는 족족 어려운 친구들 도와주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산다고 괄시받을 일인가요? 결혼 전부터 툭하면 순대 판다고 무시나 해대고 참 너무하네요. 네가 결혼할 상대가 저 남자였구나. 우리 딸의 시아주버님. 참 내가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어. 내 딸 시집 가면서 평생을 시장바닥에서 일하는 우리 때문에 대우도 못 받고 지냈거든. 세상에, 말도 안 돼. 선생님은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존경받아야 마땅할 분인데 어떻게 무시를 당해요? 기막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엄마가 지금 갑자기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니까 잠깐만 진정하고. 당신도 똑같아요. 다 들었어요. 시어머니 말에 맞장구 치는 거. 내가 당신 같은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했다니. 아주 미쳤지. 사실 요즘 가장 잘 나가는 화가인 예비 며느리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의 보육원 후원을 통해 성장한 사람이었어요. 오랜만에 고향에 갔다가 저희 엄마 순댓가게에 들렀고 마침 도시로 올라갈 계획이 있다고 하자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참 만날 사람은 만나진다고 이런 상황이 꼭 짜맞춘 것처럼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림에 특출난 재주가 있던 화가 작가는 화가로 데뷔를 하자마자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곳저곳 화랑의 그림을 걸어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미술계에서 가장 핫한 작가여서 그런지 시어머님은 그런 사람을 며느리로 맞아들이고 싶어서 아주버님을 소개했던 거예요. 마침 부모님도 안 계신 이 화가 작가는 하루빨리 안정된 가정생활을 꾸리고 싶어 아주버님과의 만남에 적극적이었던 것이었고요. 그러면서 결혼 준비를 하는 와중에 이 일이 터져버린 겁니다.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의 이중성을 본으로 이 신인 작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칼같이 아주버님과의 교제를 끝냈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동영에서 순대 장사한다고 사람을 무시하는 집안이라면 부모 없는 저 역시 무시당하겠죠? 전 부모도 없고 오로지 재능밖에 가진 것이 없는 절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음에 얼마나 감사했는데 당신과 당신 엄마는 화랑의 가치를 더 높이고자 나를 이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내가 며느리라고 하면 내 그림을 사는 사모님들이 당신 엄마를 더 가치 있게 평가할 거니까. 정말이지 결혼 전에 이런 집안인 걸 알았으니 이건 계약만 끝나고 다음번엔 화랑에 그림 안 걸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누구 때문에 컸는데요. 선생님 후원이 없었으면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다고요.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너랑 쟤랑 무슨 상관이라고. 네가 후원을 받아도 나는 상관없어. 그리고 이젠 너도 우리랑 걸맞게 상류층에서 놀아야지. 어떻게 저런 사람 편을 드니? 넌 저 사람들과 이젠 다른 류의 레벨이 된 거라고. 말 놓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 말했나요? 이제 계약관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 말 조심해요. 그리고 당신 며느리 될 일 절대 없으니까
헛물 켜지 말아요. 오늘로써 모든 걸 다 깨달았고 절대적으로 그 집에 시집갈 일 없으니까. 시어머니의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그동안 참았던 엄마의 화가 폭발했고 엄마는 그 무거운 김치통을 열어젖히며 시어머니에게 김치 따기를 선사했습니다. 저 역시 너무 놀랐지만 참 통쾌했고요. 시어머니는 김치 따기를 맞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우와 뒤집어지는 척을 하던 시어머니는 김치 국물을 쫄딱 맞고 악을 쓰는데 그 모습을 꼭 동영상으로 찍어 놓을 걸 후회가 되었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만 보기엔 너무 아까운 광경이었거든요. 얼마나 우습고 웃음이 나던지. 어머마, 이게 뭐예요? 아니, 이 옷이 얼마짜린데 지금 이런 김치 국물을. 아유 어떡해. 아줌마, 물 좀 가져와요, 어서. 김치보단 똥벼락이 어울리지만 김치로 끝낸 걸 감사하게 여겨요. 너희 집에 이대로 붙어 있을 거야? 엄마도 이제 싫다. 널 위해 참았지만 오늘 정확히 알았어. 이 여잔 갱생 불가야.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아마 노년에 주변 사람들 아무도 안 남아 있을 거야.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 또 없지. 그러고 살아요. 평생 남이랑 저울질하며 우아 떨고 살라고요. 나도 싫어. 영훈 씨랑 상의해서 나와야지. 오늘 느꼈어. 어머닌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말이야. 진짜 정말 추악하네요. 선생님, 얼른 가요. 이런 데서 모멸받으실 분 아니에요. 제가 모실게요. 그리고 당신은 나한테 이제 절대 연락하지 마요. 양심이 있다면 연락은 못하겠지만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그 집을 나왔고 뒤늦게 소식을 접한 남편 또한 이제 때가 됐다며 어머님께 손절을 날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전셋집을 마련하였고 잘 나가는 화가 작가는 그 집안과 결혼 준비를 올수도판 뒤 저희 어머님 라이벌 화랑에 그림 전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술계가 워낙 좁다 보니 저희 어머님의 인품에 대해서도 이미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아니, 저 화랑 관장이 그 젊은 작가 자기 아들로 짝지어주려고 한 다음에 작품 뽑아먹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야. 아니 어쩜 그래? 그 젊은 작가를 들어앉혀서 되겠냐고. 참나. 그리고 그 집 막내 며느리인가? 그렇게 못살게 굴고 난리였다. 얼굴이랑 다르다니까. 어머. 그러게 나도 들었잖아. 앞에서는 사모님 해가면서 그러더니 집에서 그럴 줄 누가 알았어? 그러니까 말이야. 사람 앞뒤 다르다고 하는 거지. 아유, 그 젊은 작가 그림들은 다른 화랑에 이제 전시되나 봐. 부잣집 사모님들도 정말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고 오히려 저희 어머님 화랑에서 그림을 사기보다는 다른 화랑들을 가서 그림을 구매하신다고 신인 작가분이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런 집안과 더 이상 엮이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며 고마워하였죠. 제가 다 고마워해야 할 판인데 말이죠. 저희 부모님이 거둔 친절로 인해 여러 사람 인생을 달라지게 한 것이에요. 저희 남편과 전 지금 분가 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결혼 후 임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분가 후 임신도 했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걸 깨닫고 있는 요즘이에요. 시아주버님은 어머님이 점지해준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기다리기만 하다가 곧 40을 앞두고 있어요. 이미 업계에선 소문이 나서
어머님이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들은 절대 그 집안으로 시집을 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야말로 정말 우스운 꼴이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아직까지 주말에 봉사를 하고 다니십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진짜 있긴 한가 봐요. 저희 엄마 덕분에 그래도 이렇게 모두 해피엔딩이 되었으니 말이죠. 날씨가 쌀쌀한 요즘 감기 조심하시고 이만 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여자입니다. 많은 걸 겪었으면 겪었다고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오늘은 그런 저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 합니다. 어렸을 적 부유한 친정 덕분에 어렵지 않게 자랐죠. 운명이었던 것인지 선을 봐서 결혼한 신랑하고도 정말 잘 맞았어요. 시댁에서도 참 예뻐해 주셨고요. 그렇게 알콩달콩 살다가 딸아이를 낳았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가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무 탈 없이 평범하게 흘러가던 하루하루였죠. 남편이 하는 사업도 승승장구였고 아이도 밝게 자라고 있고 그 무엇보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던 나날들이었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께서 생전 어느 정도의 재산 정리를 한답시고 저희에게 가지고 계시던 고시원 건물을 양도해 주신 일이 있었죠.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빨리빨리 재산 분할도 해놓고 해야 너네가 나중에 편할 거 아니야? 이런 것도 빨리 해놔야 너희도 복잡하지 않지. 너희한테는 그 목동에 있는 고시원 건물 해주려고 하는데 어떠니? 거기 꽤 괜찮아. 엄마, 좋죠, 뭐든. 그래도 오래 사셔야죠. 이렇게 미리미리 안 주셔도 돼요. 왜 벌써 떠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주변 보면 부모 돌아가고 형제들끼리 싸우는 일이 허다 하더라. 그냥 살아있을 때 천천히 나눠주는 것도 괜찮아.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미리 해주시지 않아도 서방님네랑 이랑 어디 싸울 사람들인가요? 괜찮아요. 그래도 내가 느낀 게 많아서 그래. 어쨌든 너희는 고시원 건물이 괜찮다고 하니까 그거 하나 양도해주마. 감사하게도 시어머니는 목동에 큰 고시원 건물을 하나 양도해 주셨어요. 진작에 시댁과 친정에서도 받은 것들이 많아 넉넉하게 살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건물 양도로 조금 더 윤택해진 건 사실이었죠. 그래도 집에서 마냥 있기보다 소일거리라도 해야지라고 생각하며 어머님께 받은 고시원에서 학생들 밥을 해줬습니다. 아이도 원만히 잘 크기도 했고 집에서 마냥 노는 것보다 이렇게라도 나와서 바깥 일을 하니 집안에만 있는 것보다 덜 답답하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말이죠. 손맛 있다는 말을 꽤 많이 듣던 터라 잘 먹는 학생들을 보니 참 뿌듯하더라고요. 집 떠나 타지에서 고생하는 녀석들을 봐도 안쓰럽고 말이죠. 그렇게 밥을 해서 잘 먹어주는 학생들을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더욱더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밥을 했죠. 와, 진짜 아줌마 밥 최고예요. 아니, 고시원에서 누가 이렇게 밥까지 해줘요. 감사합니다. 진짜 든든해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언제든 밥이랑 냉장고에 반찬, 그리고 김치 있으니까 차려 먹어. 집 떠나서 고생하는데 밥이라도 잘 먹어야 공부를 하지. 어머님, 아버님이 참 걱정하시겠다. 그래도 타지에 나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건데. 네, 뭐 걱정하시죠. 저희 같은 공부하는 학생들이 빨리 시험에 붙거나 해서 효도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음도 참 예쁘구나. 그래, 그렇게 생각만 한다면 넌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반찬 더 필요하면 말해. 꺼내다 줄게.
대부분 타지에 나와 사는 학생들은 하루라도 빨리 시험에 붙어 부모님 호강시켜드릴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기특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루하루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였죠. 바람이 많이 불던 저녁, 여러 반찬들을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고 고시원을 나서려는데 고시원 앞에서 웬 남자아이가 쭈그려 앉아 있더라고요. 딱 봐도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말이죠. 큰 트렁크 하나를 옆에 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지나가다 말을 걸었어요. 밤새 비가 온다는 말도 있었고 뭔가 사연이 가득해 보이는 저 얼굴을 보고 참 그냥 지나쳐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아이에게 말을 걸어보았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죠.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고개를 푹 숙이고 도저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 학생, 여기 혹시 고시원 이용하려고 온 건가? 아님 누구 기다리는 사람이라도 있는 거야? 곧 비가 올 텐데. 저의 말에도 소녀는 묵묵부답 말이 없었어요. 뭔가 말 못할 사연이 있나 싶어 그날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자려고 누웠는데 그 소년이 아른아른 하는 게 아니겠어요? 사연 있어 보이는 그 눈빛하며 별말은 없었지만 뭔가 고단함과 힘듦이 확 느껴졌거든요. 에이, 별일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잠을 청했고 그 다음날 일찍 고시원에 밥을 하러 나가던 중 그날 밤새 비를 맞고 그 고시원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어젯밤 그 소년을 다시 마주했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학생, 괜찮아? 일단 우리 고시원에 좀 들어가자. 비도 이렇게 왔는데 하루 종일 여기 있었던 거야? 일단 좀 같이 들어가. 괜찮아요. 조금 이따 갈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정말이에요. 여기서 민폐 끼쳐서 죄송합니다. 아니, 일어나봐, 일단. 비를 너무 많이 맞아 걱정돼서 그러니까. 일단 잠깐이라도 몸 좀 녹이러 우리 고시원에 들어가자, 같이. 한사코 됐다는 소년을 이끌고 고시원에 들어왔어요. 얼른 난방을 켜주고 뜨뜻한 국물에 밥을 차려주었죠. 얼마나 굶었던지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묻진 않았지만 한눈에 봐도 참 삶이 고단해 보이는 어린아이 느낌이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웬 오지랖이었는지 그날따라 그 아이에게 많은 걸 묻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물어봐도 돼? 아님, 뭐 갈 데가 없는 건지 내가 큰 도움은 못 되겠지만 얘기 한번 해줄 수 있을까? 갈 데가 없어요. 부모도 없고요. 제가 가진 돈은 이 8만 원 뿐이에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8만 원어치만 여기서 재워주실 수 있나요? 막상 갈 데를 찾아도 이 돈으로는 어림도 없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지내는 동안 청소며 설거지며 다 해놓을게요. 부모님이 안 계셔? 미안. 이런 건 물어보는 게 아니었는데. 일단 빈 방이 하나 있긴 해서 거기에서 짐 좀 풀고 몸 좀 녹여. 돈 걱정은 하지 말고. 한참 어린 나이일 텐데 밥도 못 먹고. 참, 냉장고에 반찬이랑 밥통에 밥이 있으니까 배고플 때마다 꺼내 먹고. 이상하게 참 마음이 가더라고요. 누군지도 모르는 그 소년한테 말이에요. 그렇게 그 소년은 저희 고시원에서 8만 원어치만 있겠다고 했지만 청소와 설거지를 본인이 해가며 자리를 잡아갔어요. 어두웠던 얼굴 사이로 밝게 웃는 모습을 보니 참 인상도 좋고 선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학교를 다녀야 하지 않겠냐며 물어봤고 그 소년은 경제적인 이유로 자퇴를 했다고 했어요.
우리 딸과 동갑이었던 아이의 얘기를 들으니 부모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가는 그 소년을 후원해주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결정할 수 없었기에 남편과 상의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단번에 허락을 해주었지만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그래, 후원도 나쁘지 않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 참 안 됐다. 우리 소희랑 동갑인데 오갈 데도 없는 처지라니. 그러니까 말이야. 볼 때마다 안쓰러워. 그래도 혼자서 민폐 안 끼치려고 고시원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하지 말래도 그렇게 해놓은다니까. 그런 거 보면 철이 다 들었나 싶더라고. 나이도 소희랑 동갑이어서 자꾸 더 마음이 쓰이나 봐. 아서라. 그래도 머리 검은 짐승인데 어디 남을 함부로 거둔다는 말이 나와? 그럴 돈 있으면 소희나 더 신경 써라. 소희는 신경 쓰죠, 어머님. 그래도 너무 안 됐잖아요. 우리가 없는 형편도 아니고 소희랑 같은 나이라고 하니까 더 마음이 쓰이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잘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셨죠? 난 어찌 불안불안하다. 생판 모르는 애를 왜 너희가 지원해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참 어디서 굴러온 애인 줄 알고 그런 애 꼭 나중에 뒤통수 치기 마련이야. 왜 너희가 쓸데없이 그런 애를 거두니? 자선봉사할 거면 고아원이나 이런 데 해라. 에이 어머니, 좀 더 여유 있는 사람이 베풀 수도 있죠. 그냥 마음이 자꾸 쓰여서 그래요. 우리 소희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시어머니의 반대가 있었지만 남편과 전 확고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지원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시어머니는 못마땅해 했지만 저희 결정을 따라 주었죠. 그렇게 모지신 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후원은 시작되었죠. 그리고 아이에게 검정고시를 볼 기회를 줬고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아이는 내심 고마워하면서도 저희의 호의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정말 연신 고맙다고 하며 더 악착같이 공부하더라고요. 잘 몰랐는데 아이는 성적이 거의 상위권 이상이었어요. 한 번에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대입 수능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들어갔습니다. 정말 놀랍더라고요. 한편으론 안타까웠고요. 이런 재원이 그동안 오갈 데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묵혀 있었다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죠. 그리고 뿌듯하기도 했고요. 아주머 아저씨, 감사해요. 두 분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을지 상상이 안 가네요. 올랑 8만 원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아줌마 아저씨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훌륭한 법조인이 돼서 제가 이 모든 거 다 갚아드릴게요. 아니야, 됐어. 갚을 생각 말고 너 행복 찾아갈 생각해. 그래도 이렇게 형우가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아줌마도 기분이 너무 좋다. 아까운 머리를 낭비할 뻔했네. 안 그래? 언제든 힘든 거 있으면 아줌마 아저씨한테 얘기하고, 알겠지? 언제나 네 편이야. 제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을. 남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손 내밀어 주시고 이렇게 걷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이가 대학에 가자 그래도 본인이 아르바이트 해가며 용돈은 벌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매번 용돈을 보내주면 늘 많다고 안 보내주셔도 된다고 하는 겸손한 아이였기에 더더욱 잘해주고 싶었죠. 그렇게 아이는 악착같이 공부해서 로스쿨에도 진학을 했어요. 그리고 최고들 중에서도 제일 최고로 졸업을 하고 검사 시험에 합격을 했죠. 대학원 졸업식 날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들 하나 키운 것처럼 말이에요.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내가 눈치를 줬던 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언제 이렇게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됐을까 하는 마음도 들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너무 행복했어요. 이게 다 아줌마 아저씨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평생 갖고 살게요. 그리고 저 역시 힘든 사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아줌마가 베풀었던 것처럼 살 거예요. 너무 감사드려요. 평생을 다해도 모자라지만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아줌마 아저씨. 아유, 형우가 이제 정말 어른이네. 17살 때 봤던 아이가 이제는 어엿한 30대를 바라보는 청년이 되었으니 딸 하나만 있어서 늘 허전했는데 아저씨와 아줌마도 형우 같은 아들 하나 생긴 것 같아 기분 좋았다 그동안.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그래, 형우야. 언제든 아줌마 아저씨는 이 자리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힘든 일 있으면 찾아와. 알겠지? 정말 감사해요. 이제 제가 더 잘해야죠. 아줌마 아저씨 은혜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만 계세요. 그렇게 그 소년의 오랜 후원은 끝이 났어요. 검사도 되었고 작은 아기 새를 둥지에서 떠나보냈다는 마음에 안도감과 섭섭함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뭔지 모를 뿌듯함까지 느껴졌죠. 그렇게 아이와는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딸아이가 결혼을 하겠다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어떤 남자를 만날까 하는 생각에 궁금해하던 찰나 딸아이가 데리고 온 남자를 보고 저와 남편은 입을 다물지 못했죠. 그 남자는 바로 저희가 후원을 한 소년이었거든요. 엄마, 아빠, 놀랬지? 나 사실 형우랑 만나고 있었어. 그리고 결혼 생각하면서 만나는 거라 엄마 아빠한테 말하고 싶었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머, 형우랑 언제부터 둘이? 그럼 계속 몰래 만났던 거야? 웬일이니?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죄송합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검사라도 돼야 아줌마 아저씨한테 떳떳하게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유, 형우라니.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근데 형우라면 진짜 보장하지, 인성은. 안 그래 여보? 오히려 엄한 놈 데려온 것보다 우리 형우라니. 오히려 아빠는 찬성이다. 착실하고 성실하고 12년을 지켜본 결과 형우 같은 애 아주 진국이야. 처음엔 조금 놀랐고 무슨 감정인지 모르게 섭섭함이 밀려왔죠. 그동안 몰래 속였다는 생각이 말이에요. 하지만 바꿔 생각해보니 형우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알던 애고 성실하고 겸손한 아이인 걸 누구보다 더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를 맡겨도 될 만하겠더라고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리고 형우가 온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참 벅차 오르더라고요. 아니 어쩌다 둘이 만나게 된 거야. 난 형우라면 두 팔 벌려 환영이지만 진짜 감쪽같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렇게 됐어. 진작 말하고 싶었는데 형우가 꼭 본인이 좀 떳떳해질 때 말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 허락해 줄 거지? 엄마 아빠? 난 형우라면 환영이다. 그동안 지켜본 결과 우리 형우만한 애가 없잖아. 안 그래 여보? 난 형우라면 두 팔 벌려 환영이야. 엄마도 마찬가지야. 엄마 눈 만나는 것보다 형우라면 안심이지. 그나저나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형우 어차피 검사 임용도 됐겠다. 우리 이제 어린 나이 아니잖아. 결혼 허락해 주시면 결혼하고 싶어요, 형우랑.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악물고 공부했던 이유도 소희랑 결혼하기 위해서였어요. 아줌마 아저씨한테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허락해 주시면 정말 소희한테 평생 잘하겠습니다, 아줌마. 아니, 어머님, 아버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딸과 형우는 결혼을 하게 해달라며 말을 하였고, 저희는 허락을 해 주었어요. 기쁘더라고요. 딸아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서 행복했고, 또 그 사람이 우리가 예뻐하는 형우라는 사실도 너무 좋았죠.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며 두 사람을 축복해주는 과정에 이르렀어요. 고시원으로 한 여자가 찾아오더라고요. 전 혹시라도 방을 보러 온 사람인가 싶어 따뜻하게 맞이했죠. 여기요? 혹시 여기가 윤소희 부모가 운영하는 고시원 맞나요? 내가 잘 찾아왔나 몰라. 여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아, 맞는데요. 혹시 소희 아시는 분이세요? 여기 소희는 잘 안 오는데 제가 소희 엄마입니다. 혹시 뭐 때문에 찾으시는지? 아, 잘 찾아왔네요. 소희 말고 소희 부모님 좀 뵙고 싶었는데, 저 이영우 엄마예요. 우리 형우 아시죠? 검사 아들. 네? 형우 엄마요? 어머, 안녕하세요. 형우한테 한 번도 듣지 못해서 처음 뵙네요. 일단 여기 앉으세요. 형우에게 한 번도 엄마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 놀랐어요. 그리고 여길 왜 찾아왔나 싶었고요. 한눈에 봐도 딱 형우랑은 정반대되는 이미지더라고요. 겸손하고 착한 형우와는 달리 사람을 아래로 내리깔아보는 저 눈빛부터 좀 쎄했어요. 그런 여자 입에서 나온 말은 감히 놀라웠습니다. 아니, 어이가 없었죠. 이제와 나타나서 사이에 엄마 행세를 하면서 제 딸을 깎아내리더라고요. 아니, 다름이 아니라, 우리 형우, 뭐 이 집에서 후원도 해주고, 그래서 좋은 대학도 다니고 다 들었어요. 근데 유전자가 안 좋았으면 검사 됐을까요? 뭐 지금 나랑 형우랑 잠깐 오해가 있어서 서로 연락은 안 하고 있긴 한데, 내가 엄마니까 날 외면할 수도 없을 거고, 본론부터 말하자면 형우가 만난다고 하는 애, 이 집 딸이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학벌이며 직업이며 우리 검사 아들에 못 미치지 않나요? 뭐 집이 좀 잘 산다는 거 말고는 애가 영 볼 게 없던데. 감히 검사한테 시집을 오려고 해?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기가 막혀. 이보세요. 여기 온 목적이 뭡니까? 형우랑 다 합의된 방문인가요? 합의는 무슨? 내가 형우 엄마라니까 뭘 합의해요, 합의긴. 핏줄이 합의하고 말고 할 게 어딨어. 일단 이 말하러 왔어요. 우리 검사 아들, 나 그렇게 모자란 며느리한테 장가 못 보내지. 그러니까 열쇠 3개 해줄 거 아니면 접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형우 엄마는 그 말을 끝으로 고시원을 나섰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고, 저리 뻔뻔하니 자식을 그 어린 나이에 밖으로 내몰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사위에게 절대 돌려받자고 한 후원은 아니었지만, 최소 고맙다는 말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형우 엄마는 이 결혼 시킬 거면 열쇠 3개, 즉 집차 나중엔 변호사 사무실까지 차릴 그 열쇠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차려지더라고요.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우리 딸 고생까지 해가며 결혼을 시키고 싶진 않았거든요. 전 그 길로 형우와 딸을 불러 얘기를 했죠. 사이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알겠는지 모르겠는데 형우 너희 엄마 오늘 왔다 갔다. 결혼에 대해 알고 계시더구나.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 소희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 나 또한 네가 너무 마음에 들지만 굳이 우리 소희를 반대하는 집에 시집 보내고 싶진 않아. 어떻게 생각하니? 그 여자 엄마 아니에요, 정말. 아니, 그 여자가 그동안
그렇게 나 버리고 숨어 살다가 어떻게 내가 검사됐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찾아왔나 본데. 신경 쓰지 마세요. 절 버린 그날부터 진짜 끊어진 인연이니까. 어머님한테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엄마, 나도 형우한테 들었는데 진짜 갑자기 어떻게 찾아오신 거래. 안 그래도 법원에도 오시고 그랬나 봐. 아, 뭐야? 아, 어떻게 그런... 그래도 핏줄이라는 게 괜히 핏줄이 아니거든. 걱정이 앞선다 정말. 형우 너만 보면 당연히 문제가 되진 않지. 근데 그 어머님 때문에 우리 소희가 걱정이 돼서 그래. 그래도 우리 딸인데 고생하는 거 싫거든. 절대 문제되지 않게 할게요. 소희한테든 저한테든 결혼에 있어서 어차피 참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깐요. 저 믿으시죠? 소희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일 없을 테니까 믿어주세요. 그 여자 저도 정말 진절머리 나거든요. 너무 싫기도 하고요. 전 사위에게 똑부러지게 말을 해놨고 사위도 본인의 어머니가 정말 원망스럽다고 했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결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그런 사위를 믿고 딸과의 결혼식을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찝찝한 마음은 계속 들었지만 사위가 본인을 믿어달라고도 했고 사위를 쭉 지켜본 결과 단 한 번도 실망을 시킨 적이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고 딸아이를 맡기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결혼식 날은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말 벅차더라고요. 12년 전 고시원 앞에 버려진 17살 소년을 법조인으로 키워 내 사이로 맞는 날이 오다니. 참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리고 신부 대기실에서 예쁘게 웃고 있는 딸아이를 보자 더 벅차 올랐습니다. 이 두 사람 그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바라고 바랬죠. 그렇게 딸아이를 바라볼 무렵 한 여자가 결혼식장에 쳐들어오더라고요. 그 여자는 사이의 친모였어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신부 대기실에서 소리쳤어요. 아, 나 몰래 이런 결혼식을 진행하겠다? 네가 꼬셨니? 우리 영호 네가 꼬셨지? 너 같은 며느리 둔 적 없어. 어디 검사한테 홀랑 시집을 오려고 해? 네가 가당키나 한 줄 알아?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감히 우리 형우랑 결혼을 해? 이 보세요. 제정신입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해요? 자식 버리고 그렇게 모질게 나갔으면 그만이지. 어디 와서 자식 앞길을 망치려 들어? 뻔뻔해도 유분수지. 당장 안 나가요? 경찰 부르기 전에 여기서 썩 나가요. 꺼지란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날 함부로 대해? 나 검사 엄마야. 친엄마라고. 우리 아들이 대한민국 검사라고. 어디서 날 하대해? 기가 막혔어요. 사이의 말로는 9년 만에 엄마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9년 만에 나타난 사돈이 시애미 노릇하네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화도 엄청 났고요. 어쩜 저리 철판이 두꺼운지 아주 낯뜨겁더라고요. 신부 대기실이 소란스러워지자 사이가 곧장 달려왔습니다. 그러곤 본인의 엄마를 보자마자 강하게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본인 엄마를 밖으로 끌고 나와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사위의 역대급 복수가 시작되었던 거죠. 아주 고소하더라고요. 9년 만에 나타나서 엄마 행세야? 나 엄마 잊고 산지 오래야. 그 아저씨 만나 나 버리고 갔으면서 이제 와서 엄마라니. 나 군대에 있을 때 한 번 왔었지? 돈 달라고. 지긋지긋해 당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도박하고 도망 다니면서 계속해서 빚만 늘어나는 거? 나 검사인 거 잊었나 봐. 내 손으로 당신 깜빵 보낼 거야. 알아? 두고 봐. 다신 내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할 테니.
너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네가 누구 덕에 이러고 사는데 그래? 네가 내 덕에 태어나서 이렇게 검사까지 됐으면 엄마를 떠받들어도 모자랄 판에 감히 엄마를 하대해? 그래봤자 너랑 나랑은 핏줄이야, 알아? 난 저 여자의 시어머니라고. 웃기지 마. 피를 다 뽑아버리고 싶을 지경이니까. 나 그렇게 버리고 가고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온 거야.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뻔뻔하게 이대로 못 넘어가. 당장 구속 수사할 거니까 기다려. 검사의 위험을 보여주겠어. 그러곤 바로 사이는 본인이 같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 사람들에게 전화해 곧바로 본인의 엄마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사이의 친모는 도박에 미쳐있던 사람이었죠. 정가도 3범이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개모임에서 개똥까지 떼어먹고 도주 중이었고요. 그런 사람이 뻔뻔하게 아들이 검사라며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녔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네가 나한테 감히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러니? 내가 널 낳았는데 네가 누구 때문에 태어나서 검사가 됐는데. 나 어머님 아버님 아니었으면 이 자리까지 오지도 않았어. 그 전에 죽었거나 지금쯤 어디 막노동이나 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겠지. 뻔뻔하게 날 버리고 가놓고 이제 와서 내가 검사가 되니까 왜 아쉬워? 당신 같은 사람 상종하지 않을 거야. 절대 내 엄마라고 부를 수 없으니 당장 이 자리에서 꺼져. 알겠어? 그리고 선처는 바라지도 마. 형량 세게 부를 거니까.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엄마가 살기 어려워서 잠시만 너를 그렇게 방치한 건데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만하지. 구질구질하게. 17살 어린 나이에 버림받고 애가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데 그건 몰라주고 그저 본인 힘든 얘기만. 그러니 이렇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지. 당신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알겠어? 도덕적이지 못한 인간이 어디서 시어머니 질이야? 내 사이, 아니 내 아들 같은 사이한테 앞으로 한 번만 더 나타나면 넌 그때 내가 머리통을 다 뽑아버릴 줄 알아. 저의 말에 기함을 하더니 곧이어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그걸 보곤 뒷걸음질을 치더니 쏜살같이 달려나가더라고요. 참 우스운 꼴이 되었죠. 그리고 그날 결혼식은 무사히 진행되었어요. 잠시 혼란이 있었지만요. 결혼식 때 사이 쪽 혼주석이 비어 마음은 안 좋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사이는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신부 부모님께 인사할 때 어찌나 그렇게 사이가 눈물을 흘리던지 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보다 그 어린 가엾은 소년이 이렇게 커서 훌륭하게 자랐다는 벅차오름에 눈물이 펑펑 쏟아졌답니다. 그리고 저희 딸과 사이는 부부가 되었고 사위의 친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채 수사가 이어졌어요. 어디 내 몸에 손을 대? 네 아들 검사야. 이거 왜 이래? 참나. 일단 도박 하나 있다고 또 집어넣겠다고? 내 아들이 감히 누군 줄 알고 날 이렇게 모욕해도 되는 거야? 아주 가만 안 둘 줄 알아, 너네. 너네 모가지 내가 날려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아, 조용히 좀 하세요. 당신 아들 누군지 알 거 없고요. 저흰 떨어진 명령만 하는 겁니다. 개돈 다 어디다 썼어요? 지금 이 아주머니들이 합의 안 해주면 아주 막 구속이에요. 알아요? 도박에 사기에 아주 가지가지 하시네 정말. 아, 내가 구속이 된다고? 웃기네. 우리 아들이 검사인데 날 이렇게 내버려 둘 것 같아? 절대 안 되지. 마음대로 해봐. 지금 정신 못 차렸나 본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찾아서 합의해도 모자라. 알겠어요? 태평하네 진짜.
사이의 친모는 그렇게 발악을 했지만 결국 합의를 받지 못해 구속이 결정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박까지 했던 게 합쳤더라고요. 초범이 아닌 데다가 이번에만 4번째 교도소행이었기에 이번엔 징역 7년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받았죠.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니 어떡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네가 나한테 이래? 넌 내가 가만 안 둬. 알겠어? 조용히 하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소란입니까? 하여간 더 이상 소란스럽게 하면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사위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구속을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9년 만에 나타나 시애미 노릇을 하려고 했던 사도는 결국 비참한 교도소행으로 마무리되었답니다. 사실 이런 걸 보고 인과응보라고 하죠. 아무리 사위가 본인의 친모를 미워한다 해도 본인 마음이 아플 것 같아 따로 물어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사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밝게 지내면서 잊어가고 있더라고요. 본인을 버린 엄마 얼마나 원망스러울까. 그 마음이 참 저는 헤아려지지 않지만 그래도 사위가 지금에야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면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사위는 행복해질 자격이 충분하거든요. 제가 바라기도 하고요. 고마워. 그리고 우리 소희랑 결혼해줘서도 고맙고 이렇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 형우야. 참 어릴 때 봤는데 벌써 이렇게 어른이 된다니. 우리 인연도 보통 인연이 아니지?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지내보자. 고맙고 사랑한다 형우야. 제가 할 소리죠. 정말 걷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제가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지나치지 않고 걷어주는 게 쉽지가 않으셨을 텐데 저 역시 장모님처럼 어려운 학생들한테 베풀며 살 거예요. 앞으로 제 행보 지켜봐 주세요, 장모님. 그리고 소희는 걱정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옆에서 잘 지켜나갈 거니까요. 저도 사랑합니다. 엄마, 고마워. 이 사람 이렇게 훌륭하게 뒷받침해줘서 엄마 덕분에 내가 제일 행복하네. 너무 고마워, 엄마, 아빠. 지금은 시간이 참 많이 지났어요. 벌써 사위와 딸은 토끼 같은 손자, 손녀를 낳았고 사위는 본인이 베품을 받아서인지 아직까지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봉사를 많이 다닌답니다. 그야말로 정말 멋진 장년으로 자랐죠. 사람 인연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이렇게까지 되고 보니 사위와 저는 보통 인연이 아니었구나 싶기도 해요. 사위는 항상 저에게 고맙다고 하지만 지금은 제가 더 고마운 게 많답니다. 딸이 하나에서 아들이 하나 생긴 기분이고 더더구나 이렇게 착실하고 멋진 사이라니 더더욱 더할 나위 없죠. 아, 사위의 친모는 징역을 다 살고 나와 어디 외딴 섬에 들어가서 산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연락은 정말 끊겼어요. 저희도 이사를 했고 사위도 번호를 다 바꿨거든요. 본인 인생 본인이 꼬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 글을 쓰면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난 똑같이 사위를 모른 척하지 않고 걷어줬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이상하게 정말 신경이 계속 쓰였거든요. 아마 우리 식구가 되려고 그랬나 보다 하고 지금은 남편이랑 종종 얘기하기도 하죠. 이렇게 글로 풀고 보니 참 다시 한번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그때 그 시절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들도 꼭 주변에 좋은 일만 일어나길 바랄게요.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을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는 동물인 것 같아요. 믿었던 사람이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별로 믿지 않았지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어요. 20대 중반에 한 번의 결혼 실패로 우울한 날을 지내고 있다가 30대 초반쯤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을 했어요. 그때 당시엔 다시 결혼하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지만 닫혀있던 제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녹여주는 남편을 보고 재혼을 결심했죠. 남편도 재혼이었고 남편은 2살 배기 어린 딸이 하나 있었어요. 저도 재혼이라 딱히 결혼 과정에서 어려운 건 없었지만 사실상 부모님은 조금 걱정을 하시긴 하셨어요. 남의 자식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엔 무슨 용기가 그렇게 있었는지 아이를 보자마자 너무 예쁘고 제 딸 같은 마음이 덥석 들더라고요. 고민할 필요가 없이 결혼을 했어요. 네 자식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남의 자식 키울 수 있겠어? 워낙 정서방이 든든하기도 하고 널 그렇게 아껴주니까 엄마가 이래저래 할 말은 없다만 잘 생각해. 네 자식처럼 평생 키울 수 없으면 시작도 안 하는 게 좋으니까. 엄마 걱정 마.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 자식처럼 잘 키울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엄마의 걱정이 있었지만 엄마도 저를 믿어주었어요. 저 역시 너무 우울했던 삶과 비교되게 지금 남편을 만나 행복한 마음이 더 컸기에 딸도 보자마자 제 자식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참 행복하고 단란했어요. 그리고 결혼한 순간부터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죠. 낳진 않았지만 참으로 벅찬 하루하루더라고요. 이런 게 엄마인가 싶었어요. 나 만나서 고생이 많지? 그래도 우리 테리 커가는 모습 보면서 네가 조금이나마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고맙다. 우리 애한테 넘치게 잘해줘서.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테리랑 나랑 너 행복하게 지내자. 알겠지? 너무 고마워, 여보. 에이, 무슨. 테리는 완전 내 딸이지. 그러니까 잘하는 거야. 그런 말 마. 참 테리 보면 너무 좋은 거 있지? 벅차기도 하고. 나도 꿈만 같아. 너랑 결혼한 게. 우리 테리도 복 받은 거지. 내가 더 잘할 테니까 우리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애 딸린 호랍이 구제해줬다고 시댁에서도 저를 참 많이 예뻐하셨어요. 그 덕분에 그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딱 한 사람, 저를 제일 못마땅하게 여기는 동서 때문에 조금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동서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먼저 시집을 온 며느리였어요. 유일하게 저한테 적대적인 동서에게 처음엔 왜 그러나 싶었지만 동서는 열등감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조그마한 거에도 화를 잘 내고 예민한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동서와는 늘 다툼이 잦곤 하였어요.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을 많이 잡는 동서였기에 시부모님도 온전히 제 편을 많이 들어주셨지만 그럴수록 동서는 더 하더라고요. 아니, 형님은 벨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대단한 인격을 가진 건가? 어떻게 저렇게 남의 애를 키울 수 있는지. 동서, 그런 말 조심해. 테리가 듣겠다. 나 한 번도 테리 내 딸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으니까 그런 말은 조심하라고. 제가 뭐 없는 말 해요? 아니, 형님 하는 게 놀라워서 그렇죠. 뭐 저희끼리 있을 때만 보여주는 척 하는 건지 집에서도 똑같이 테리한테 이러는 건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가끔 보면 놀랍거든요. 전 지금 제 아들 재민이도 가끔 미울 때가 있는데. 너 그런 말 하려면 재민이 데리고 얼른 가라. 어디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니? 지금 큰애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테리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야? 마음껏 그렇게 쓰는 거 아니다. 알겠어? 첫째 너도 그냥 흘려들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네, 마음에 안 담아둬요. 동서, 말 조심 좀 해. 계속 듣다 보니까 좀 그렇네. 테리 내 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 쉽게 하지 마. 시어머니는 늘 저의 편이 돼주시곤 했지만 그럴 때마다 동서는 더욱더 제가 못마땅한 모습이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상대적으로 동서는 저에게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았죠. 그 이유는 본인은 아이를 직접 낳고 기르면서 생긴 튼살과 살처짐, 그리고 무엇보다 매번 서방님과 다투고 하면서 저의 이런 삶을 질투하기 시작한 거였죠. 정말 어이가 없는 하루하루였어요. 저에게 항상 말끝마다 애도 안 낳아봤으면서 라는 말을 쉽게 하곤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비수가 되는지 모른 채로 말이에요. 어머님도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 사람 안 만났으면 이러고 살고 있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됐는데요? 어쩜 아들들을 키워도 이렇게 다른지. 제가 이렇게 된 건 본인 아들 때문이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요. 남편만 잘 만났어 봐. 내가 이렇게 됐나? 아니 뭐야? 넌 말이면 단 줄 알아? 이게 어디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그래, 둘째가 네 성에 차지 않을 수 있어. 그래도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게 부부지. 어떻게 이렇게 매번 와서 분란을 만들고 가? 너 진짜 우리 집을 어떻게 보는 거냐? 동서, 그만해. 이게 무슨 짓이야? 부부싸움은 집에서 알아서 해결해야지. 동서 마음 모르는 건 아닌데 조심 좀 해줘. 형님은 빠지세요. 형님이야 아주버님 돈 잘 벌어 출산도 안 해봤으니 몸이 망가져 뭐가 망가져? 곱디곱게 애 하나 키우면서 아주버님 돈 펑펑 쓴 사람이 고민이 있겠어요? 참나, 아주 여기서 나만 나쁜 사람이지? 나만 이상한 사람이야. 애도 안 낳아봤으면서 모성애는 무슨? 팔자 좋은 형님은 제 마음 절대 모르니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요. 동서,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아, 진짜 사람 마음 이렇게 후벼 파는구나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이유라도 알자. 동서는 이 말을 하고 조카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하지만 매번 모이면 이런 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오늘도 또 그러네 라고 생각하며 애써 참으려고만 했어요. 그저 딸아이에게 말실수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이에요. 시간은 흘렀고 제 딸과 조카가 나란히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날, 동서와 같이 초등학교 입학식에 가는 날이 되었죠. 성격적으로 잘 맞지 않는 동서였지만 그래도 아이들 입학식이니 같이 가게 되었어요. 아이들을 교실로 들여보내고 저와 동서가 운동장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한 여자가 오더라고요. 동서는 그 여자를 보고 반갑게 인사하면서 얼른 오라고 손짓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또래 학부모인가? 누구지? 라고 생각했어요. 어머, 형님, 오랜만이에요. 아우, 연락도 안 되시고 제가 얼마나 보고 싶은 줄 알아요? 그래도 아이 입학하는 건 보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연락드린 거예요. 아, 이쪽은 그 테리 키워주는 계모. 그리고 여긴 테리 친모예요, 형님. 안녕하세요. 동서 통해 말씀 많이 들었어요. 뭐 그래도 테리 많이 예뻐해 주신다고. 뭐 근데 당연한 거지만요. 아유, 내가 우리 전영님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도 뭐 이렇게 종종 보니까 좋아요. 전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아이가 볼까 봐도 당황스럽고 여태까지 제가 친엄마인 줄 아는데 갑자기 이렇게 친모가 나타나니 뭐라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반갑지도 않은 얼굴이었거든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자 동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오늘 일은 정말 일부러 저를 골탕 먹이려고 한 것 같은 느낌이 다분했죠. 너무 화가 났지만 당황이 더 많이 되더라고요. 어머, 형님, 당황하셨어요? 너무 욕심 아니에요? 그렇게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면서 애 한번 친엄마 보여주는 게 그렇게 싫어요? 하여간 욕심도. 제가 말했죠? 테리 계모가 이렇다고. 어쩜 인정이 없어. 애를 안 낳아봐서 그런다니까. 그러게. 제가 온 게 그렇게 싫으세요? 아니, 사실상 제가 친모인데 딸 좀 만날 수 있죠. 동서랑 저랑 워낙 친했어요. 그러다 전 남편이랑은 안 좋게 이혼하고 나왔지만 그래도 전 테리 한 번도 잊어본 적 없거든요. 그러세요? 근데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그리고 테리를 위한다면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보고 와야 하지 않나요? 무턱대고 와서 테리만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만 가주셨으면 해요. 테리 아빠랑 상의해보고 아이 문제는 연락드릴게요. 테리 보고 싶어서 그러신 거라면 저희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동서가 알아서 잘 배웅해드려. 나 테리 곧 끝나니까 테리랑 먼저 갈게. 그럼 이만. 어쨌든 반가웠습니다. 조심히 살펴 들어가세요. 심장이 쿵쿵쿵 뛰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말이죠. 딸아이가 놀랄까봐 교실에서 나오는 걸 얼른 데리고 집으로 향했어요. 친엄마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일단 아이한테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여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집에 와 남편에게 이 일을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길길이 날뛰면서 처음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남편의 이혼 과정을 상세하게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화를 내니 당황했지만 그날 남편에게 듣고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뭐? 재수씨 진짜 안 되겠네. 그 사람 바람나서 이혼하고 애 절대 안 본다고 양육권에 친권 포기각서까지 쓰고 애 절대 안 보는 조건으로 돈을 얼마나 뜯어갔는데. 이제 와서? 아니 근데 재수씨 아직도 연락하고 있었대? 참나. 그런 거야? 오늘 너무 당황했어. 혹시라도 테리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테리는 내가 친엄마인 줄 알고 있는데. 당연히 안 되지. 그 여잔 애 볼 자격도 없어. 갓난쟁이 애 두고 바람나서 집 나갔는데 이제 와서 무슨 엄마라고. 절대 안 되지. 모르겠어. 이게 맞는 건지. 어떻게든 핏줄은 끌리는 건데 억지로 못 보게 하는 게 맞는 걸까? 너무 심란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진작에 정리를 깨끗이 했어야 했는데. 재수씨한테 따끔하게 얘기할게.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근데 그 여자도 웃기네. 돈까지 뜯어가 놓고 여기가 어디라고 테리를 보러 온대? 동서는 그런 여자랑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는 것도 웃기고 정말 기막혀. 하여튼 동서한테 다음에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겠어. 너무 당황스럽다. 남편은 애 엄마는 애를 볼 자격이 안 된다며 길길이 날뛰었고 그리고 나서 시댁에 와 있는 동서에게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동서는 본인이 잘했다는 양 큰 소리를 내었고 시어머니와 서방님까지 동서를 나무랐습니다. 이런 상황에 동서는 또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모든 분란을 제가 일으킨 것처럼 말이에요. 늘 동서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항상 남 탓만 하는 사람 말이죠. 하지만 저도 그날 너무 화가 났기에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동서에게 화를 많이 내는 날이었죠. 재수씨, 얘기 들었어요. 다신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사람 진작에 안 본다고 각서까지 쓰고 그렇게 나간 사람이고
제가 오히려 위자료까지 줬어요. 애 안 보는 조건으로. 그런데 이제 와서 애가 초등학생인데 얼굴을 들이밀다뇨. 그 사람은 애 볼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재수 씨가 뭐 만나는 사람이니 제가 그것까지 터치할 이유는 없지만 다신 그러지 않았으면 해요. 아니, 천륜이 끊어지나요? 형님이 그렇게 보고 싶다는데 어떻게 외면합니까? 그리고 테리도 알 건 알아야죠. 너 제정신이야? 어디라고 그 여자를 다시 끌어들이려고 해? 너 진짜 왜 그러니? 아니, 그 여자를 아직도 만나고 다녀? 형님 좋은 사람이에요. 한순간 실수는 했지만 지금 테리를 얼마나 그리워하는데. 그리고 막말로 계모가 친엄마만 하겠어요? 뭐라고? 동서, 말 조심 좀 해. 말끝마다 계모 하는데 나 한 번도 테리 내 자식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으니까. 알았어? 야, 너 돌았냐? 아니 진짜 이 집안의 분란은 네가 다 만드네. 하여간 똑같다니까. 전 형수나 너나. 내가 진작 알아봤어. 엄마 죄송해요. 형 미안해. 그리고 형수님 죄송합니다. 진짜 이 사람이 점점 더하네요. 뭐가 불만인지.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뭐야? 당신 지금 누구 편이야? 나 당신 와이프야. 내 편 들어주질 못할 망정 지금 자기네 식구들이라고 감싸는 거야? 너 그만 좀 해. 나 참는데 여기까지야. 지난번에 당황해서 말은 더 못했지만 다시 한번 그렇게 개념 없게 행동하면 가만 안 있어. 동서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서방님께 쏘아 붙이더라고요. 그런 동서를 정말 이해할 수 없었지만 혹시라도 딸에게 허튼 소리를 할까봐 정말 많이 참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남편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비밀을 숨기고 있을 바엔 그냥 딸에게 다 말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아직 너무 어리다고 판단이 들었고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생기면 말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그런 일이 있고 시간이 흘러 딸이 중학생이 되었어요. 이제 사춘기가 된 딸이었지만 그래도 어려서부터 저와의 유대감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더할 나위 없는 모녀 사이가 되었죠. 기쁜 나날이었어요. 엄마, 오늘 끝나고 카페 가서 아이스 초코 한잔 할까? 나 요새 시험 공부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엄마랑 힐링하고 싶어. 그래, 그러자. 오늘 우리 딸 먹고 싶은 거 가서 다 사줄게. 공부는 쉬엄쉬엄 해. 공부가 다가 아니야. 알겠지? 걱정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제일 우선이야. 혹시라도 힘들면 엄마한테 언제든 얘기해. 알겠지? 엄마는 네 편이야 항상. 사실 아니다. 나중에 얘기할게. 그래도 엄마가 내 옆에 있어서 너무 행복해. 오늘 학교 끝나고 연락할게. 딸과 저는 여느 모녀지간과 마찬가지로 애틋하고 좋은 모녀 사이가 되었어요. 가끔 철이 빨리 든 딸을 보며 혹시라도 내가 뭐 부족한 것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잘 자라준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어요. 앞으로 이대로만 커나가면 시집도 보내고 무탈하게 좋은 짝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는 그런 나날들이었죠. 그러던 중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늘 명절에는 다 같이 시댁에 모여 함께 보냈던 터라 그날도 다 같이 가족끼리 모여있던 터였죠. 그날 딸아이가 야물딱지게 참 음식 준비를 잘 돕더라고요. 매번 시키지도 않았는데 엄마 힘들다고 옆에서 한참을 같이 준비해주던 터였어요. 너무 고마운 딸이었죠. 에이, 들어가서 놀라니까. 이거 엄마가 해도 되는 거니까 넌 이런 거 하지 말고 누워서 쉬거나 책 보거나 해. 얼른. 싫어. 내가 안 도와주면 엄마 힘들잖아. 그러니까 같이 해.
그리고 왜 작은 엄마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엄마만 해? 작은 엄마는 이것저것 또 할 일이 많아서 그래. 그리고 이거 뭐 얼마나 된다고. 엄마 혼자 해도 되니까 얼른 쉬어. 아유, 우리 테리가 엄마 생각하는 마음씨 봐라. 곱다 고와. 네가 아주 잘 키웠어, 딸내미. 똑소리 나게 예쁘게. 에이, 테리가 잘 자라준 거죠. 전 그냥 옆에 있어준 거밖에 없어요. 그치, 테리야? 지금처럼 이렇게만 자라주면 좋을 거야.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딸까지 하하호호하고 있었을 무렵 동서는 그 모습을 보고 못마땅한지 표정이 뾰로통하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핸드폰만 만지는 모습이 보기가 좋진 않았지만 최대한 부딪히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너무 다른 결을 가진 사람이니 애초에 분란을 만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무렵 동서는 또다시 긁더라고요. 그러게, 테리는 누구 닮아서 그렇게 예쁜 짓만 골라 할까? 안 그래요, 어머니? 아무리 봐도 형님도 별로 안 닮았잖아요. 너 또 허튼 소리 하려고 한다. 너 허튼 소리 하려면 그냥 집으로 가라. 너만 오면 이 집의 분란을 아주 사서 만들어. 알아?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제가 무슨 이 집안의 시한폭탄도 아니고 어머님 매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정말 불쾌해요. 내가 괜히 그러니? 네가 입만 열었다 하면 괜한 분란을 만드니까 하는 소리 아니야. 아유, 됐다. 말을 말아야지 내가 원. 시어머니와 동서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동서는 화가 났는지 제 옆으로 와서 제 귀에 대고 딸아이가 들리지 않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그동안 억눌려 있던 화가 폭발하는 것 같았지만 딸아이가 있기 때문에 애써 꾸역꾸역 참으려고 했습니다. 참 좋으시겠어요? 어딜 가도 실드, 저길 가도 실드. 신엄마인 척 연기도 참 잘하시네. 이혼녀가 이 집으로 제 시집 와서 아주 팔자 폈지? 돈 많은 남편의 토끼 같은 딸, 그리고 너그러운 시어머니까지. 참 무슨 복이 있어서 어이가 없네. 뭐라고?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말 조심 안 해? 오늘은 내가 테리가 있으니까 참는 거야. 진짜 그 주둥이 그만 놀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동서의 말을 엿들은 딸이 본인도 참기 힘들다는 듯이 아주 큰 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그 소리를 내뱉는 순간 서방님은 그 얘기를 듣고 동서의 머리채를 끌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와 시어머니는 그 뒤로 뒤따랐고요. 지긋지긋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나도 다 알아. 엄마가 나 키워준 엄마인 거. 나 어렸을 때 친엄마인가 뭔가 하고 작은 엄마가 데리고 왔잖아. 아니야? 그때 그 여자가 그러더라. 본인이 내 친엄마라고. 그러니까 나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 협박하지 마. 알겠어? 친엄마라고 해도 얼마나 천박스럽던지. 내 피를 뽑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 그거 알아? 친엄마인지 뭔지 아는 아줌마가 말하길 재민이 작은 아빠 아들 아니라고 하더라. 이 집은 아주 콩가루라고 하면서. 너 그게 무슨 소리야, 테리야? 너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친엄마 만난 거는 비밀로 하기로 한 거잖아. 너랑 나랑. 내가 만나고 싶댔어? 작은 엄마가 다 꾸민 거잖아. 나보고 친엄마랑 친해지라며. 근데 그 여자 입이 그렇게 가벼운 줄은 몰랐나 봐. 내가 그 여자 만나서 엄마한테 얼마나 미안했는데. 그나저나 재민이는 누구 아들이에요? 너 그 입 못 다물어? 이게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막말을 해? 아니, 네가 오해한 거야. 그 여자가 무슨 착각을 했는지.
딸아이의 말은 실로 경악스러운 말이었죠. 이미 내가 친엄마가 아닌 것도 알고 있었고, 동서의 엄청 큰 비밀도 알고 있었어요. 친엄마라는 사람이 얼마나 천박한지 아이를 붙잡고 할 말 못할 말을 하면서 그 집이 그렇게 콩가루다 하는 걸 얘기해줬다고 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렇다 할 것 없이 동서는 서방님께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서방님이 동서를 끌고 향한 곳은 어머님네 집 뒷산이었죠. 그곳에 동서를 패대기 치고 생매장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저희가 없었으면 동서는 산채로 생매장이 돼버렸을 거예요. 그 정도로 서방님의 분노 게이지는 최상이었습니다. 무서웠죠. 너, 바른 대로 말해. 재민이 내 아들 아니라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내 아들 치곤 너무 나랑 안 닮았지. 너랑 나랑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재민이가 생겼다고 해서 의아하긴 했는데 여태껏 내 뒤통수를 쳐? 아니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쟤 지금 헛소리 듣고 와서 그러는 거야. 고작 중학생 말을 듣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어머, 흙을 왜 뿌려 나한테? 나 이대로 죽일 셈이야?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응?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떡해? 입 다물어. 그동안 집에서 분란 만든 거 다 용서 못해. 너 자신이 깨끗하지도 못하면서 뭐가 잘났다고 주둥이를 나불거려? 너 같은 건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알아? 이 사회의 악아. 너 오늘 내가 산채로 묻고 나 그냥 깜빵 간다. 알겠어? 어머, 형님, 어머님 도와주세요. 이대로 보고만 있을 거예요? 여보, 진정해. 흙 좀 그만 뿌리란 말이야. 동서의 변명을 들어볼 여주도 없이 서방님은 그대로 삽을 들고 동서에게 흙을 뿌리며 생매장을 시도했습니다. 가까스로 저와 시어머니가 서방님을 말렸고 서방님은 그대로 주저앉아 엉엉 울더라고요. 지금까지 아들로 키운 아이가 본인의 아들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었으니 어쩜 화가 나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동서도 엉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아주 집안이 아수라장 된 거죠. 전 정말 가소롭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렇게 저한테 남의 딸을 키운다고 하면서 정작 서방님께 남의 아들을 키우게 한 본인 생각은 1도 안 했다는 게 더더욱 놀라웠어요. 참 사람이 어쩜 저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인간이 제일 무서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재민이 네 아들 아니다. 어쩔래? 내가 뭐가 모자라서 형님처럼 못 사냐고. 이 집에 재산이 있으니 지금까지 내가 붙어 있었던 거야. 너만 볼 거였으면 붙어 있지도 않았다고. 오죽했으면 재민이 네 아들 아닌데 속였겠니? 뭐야? 아, 뻔뻔해도 유분수지. 잘못했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재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걸 숨겨? 그리고 깨끗한 것도 아닌 게 매번 우리 딸한테 새엄마 핑계대면서 협박을 하려고 해? 너 내가 가만 안 둬. 네 인성이 그따위니까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야. 10몇 년을 너한테 휘둘린 생각하면 내가 자다가도 벌떡 깨. 알아? 나쁜 것 같으니라고. 형님같이 남자 잘 만나서 팔 잡힌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니죠.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 모르면 아는 척 좀 그만해. 짜증나니까. 그리고 전 동서를 흙구덩이에서 데리고 나와 뺨을 세차게 날렸어요. 동서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냥 맞고만 가만히 있었고요. 그리고 그날 흙더미에서 주저앉아 시어머니는 오열을 하셨습니다. 평생 손자인 줄 알았으니 시어머니 또한 배신이 이만저만이 아닐 테죠. 울면서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동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시어머니에게 대들더라고요.
나쁜 것, 고얀 것,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정말 너 같은 거 다신 발도 들이게 안 할 거야. 지금 내가 우리 아들을 말리는 건 내 착한 둘째 아들 정가자 만들지 않으려고 참는 거야. 너 같은 건 죽어도 싸.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이 사람 만나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나마 어머님 내 재산 보고 참은 거라고요. 이 고얀 것, 넌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둔다. 어쩜 저렇게 사람이 약하고 악해? 아이고, 무섭다. 정말 사람이 제일 무서워.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서방님은 그 말만을 남기고 동서를 뒷산에 방치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무리는 지어야 돼서요. 그리고 곧 집에 돌아와 대책을 세웠어요. 일단 어려서 상처받았을 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미안해, 테리야. 네가 알고 있는 거 몰랐어. 정말 진작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그렇게 끌려다녔어, 응?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그랬지. 사실 친엄마라고 해서 궁금하긴 했어. 그래서 몇 번 만난 거야. 근데 정말 내 피를 다 뽑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 그 여자 나 만나도 돈 얘기부터 하더라. 안 그럼 엄마 찾아간다고. 진짜 악질이었어. 그러면서 작은 엄마 얘기도 해주고 그 집안은 아주 콩가루라면서 작은 엄마가 자기 발등을 찍은 거지. 엄마랑 나 떼어놓으려다가 본인 과거만 다 들키고. 그 친엄마란 사람은 어떻게 알게 된진 모르겠지만 작은 엄마의 과거를 다 알고 있더라고. 아유, 정말 어린애 데리고 못한 소리가 없었네. 미안해, 정말. 상처받은 거 아니지? 근데 엄만 한 번도 테리가 내 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테리도 그렇지? 우리 사이 변하는 거 전혀 없을 거니까 너무 걱정 마. 전 그렇게 딸을 달랬고 서방님은 이혼 소송을 걸었고 친자 관계를 검사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도 시행하였어요. 역시나 딸아이 말대로 조카는 서방님의 아이가 아니었죠. 평생을 기만당한 서방님은 막대한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 보상, 그리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동서를 10여 년간 협박한 죄로 협박죄로 소송을 걸었고 그 친엄마인지 뭔지는 동서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습니다. 아주 얽히고 얽힌 관계였죠. 판사도 동서를 보면서 악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동서는 막대한 위자료와 함께 알거지로 이혼을 당했어요.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했고요. 솔직히 가장 불쌍한 건 그동안 조카라고 생각했던 아이였습니다. 엄마 하나 잘못 만나 그동안 아빠인 줄 알고 살았는데 순식간에 아빠를 잃은 거니까요. 너 절대 용서 안 해. 못된 것. 애초에 맞지 않은 결혼 재민이 때문에 참고 참았어. 넌 날 기만했고 평생 그렇게 살아봐. 어디 거짓된 모습으로. 매번 우리 집 분란만 일으키고 이기적인 것. 형수님이 부러워서 협박들 일삼고 진짜 못된 년. 다신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봐줘. 재민이는 어떡하라고. 당신이 아빠인 줄 아는데, 애를 봐서라도 내가 더 잘할게. 형님도 테리 그렇게 키우는데 당신이라고 재민이 못 키우겠어? 정말 딱 한 번의 실수로 생겨난 아이란 말이야. 제발, 여보. 나 그렇게 능력 없다고 무시했잖아. 새로운 남자 만나 잘 살아봐. 네 인성으로 잘 살 수 있을진 의문이지만 내 인생 최대의 오점. 너 같은 거 다신 보고 싶지 않아. 판사님이 내린 위자료 다 갚아. 알겠어? 얄짤 없으니까. 제발 부탁할게. 우리 재민이만 그럼 걷어줘. 내가 어떻게 혼자 재민이를 키우라는 거야. 당신은 키운 적도 없어?
없어. 정 뚝 떨어졌어. 네 피 있으면 재민이도 언젠가 너처럼 되겠지. 그러니까 네 아들 네가 걷어 이 뻔뻔한 거사. 동서는 법정에서 오열을 했고 전 그 모습을 보고 참 우습더라고요. 서방님이 아예 본체 만체를 하자 이번엔 법정을 빠져나가려는 저를 붙잡고 동서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너무 가소로웠어요. 10여 년을 그렇게 끈질기게 괴롭혀왔으면서 이제와 본인 아쉬우니 그렇게 비는 꼴이란 동영상을 찍어두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용서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형님이 재민 아빠 좀 설득 좀 해주세요. 테리도 키우시면서 우리 재민이 생각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갑작스럽게 아빠 없이 어떻게 살라고, 네?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무섭다는 거 형님이 더 잘 알잖아요. 그니까 제발요. 동서가 제일 비웃었잖아. 애도 안 낳아봤으면서 모성애를 뭘 하냐고. 서방님도 마찬가지겠지. 본인 애도 아닌데 어떻게 부성애가 생기겠어? 동서가 알아서 해. 친아빠를 만나게 해주던 알아서 뭘 어떻게 하던. 이제 와서 이러지 마. 우스우니까. 제발요, 형님. 이렇게 이기적인 분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이 화목해야 형님도 화목한 거죠. 저 테리 친엄마랑 연락 딱 끊을 거예요. 내가 그날 술만 안 먹었어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 입이 방정이지 정말. 형님 제발요. 얄미롭고 독한 것. 원래 이 세상은 못된 사람이 더 잘 산대잖아. 동서는 아주 잘 살 거야. 빚을 다 갚을진 모르겠지만. 전 그날을 끝으로 동서를 보지 못했어요. 위자료를 받을 때 말고는 아예 연락도 안 받았거든요. 서방님도 처음엔 충격으로 술로 하루하루를 지새우다가 이대로 지내면 안 되겠는지 지금은 열심히 사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와 딸 사이는 예전보다 더 애틋해졌어요. 딸아이도 저를 많이 따르고 저 역시도 딸이 너무 좋거든요. 시부모님은 이제서야 집안 꼴이 잘 돌아가는 것 같다며 아주 행복해 하세요. 모두 다 상처를 안 받았다면 거짓말이지만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 서로만을 위해 돈독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곧 딸아이는 대학을 졸업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2살 때부터 울고 웃고 그렇게 키웠던 딸아이가 이번에 대학을 졸업한다니 감회가 정말 새로워요. 내 인생 잘 살았다고 말해주고 싶고요. 지금처럼만 예쁘고 착하게 성장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너무 오래전 얘기라 기억을 더듬어 써봤는데 참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동서였지 싶어요. 여러분들 가정엔 행복한 일만 있으시고 좋은 날만 있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